1. 겨울밤의 충격. 저는 70살이 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죽을 때까지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회장님, 목욕탕 물 온도 확인해 드릴까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욕실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늙은 심장이 말이에요.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던 저는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유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유진 씨.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이사회에서 당당하게 발언하던 제가 20대 여자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다니요. 별장으로 온 지 3일째였어요. 의사가 권한 요양차 왔는데 매일 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제게 딸 같은 존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유진이가 수건을 들고 욕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자 그녀가 수건을 건네주면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식사 시간에 유진이는 평소처럼 저희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손길이 더 오래 머물렀고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유진 씨, 여기 오면서 힘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회장님. 오히려 편안해요. 서울에서는 항상 바빴는데 여기는 조용해서 좋습니다. 그녀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서 뭔가 애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요? 저는 평생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도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아내와는 정말 남남처럼 살았거든요. 그런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도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온천물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가 차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아, 제 아들이 오는군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들이 저와 유진이의 관계를 눈치챌까 봐요. 그래요? 누가 온다고 하던가요? 도현 부장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분도 함께요. 제 심장이 또다시 이상하게 뛰었어요. 아들 부부가 온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평소에 제게 관심도 없던 그들이 갑자기 별장까지 오겠다고 하다니요. 유진 씨,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을 고백하자니 너무 황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감정을 혼자 담아두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오기 전에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고요. 이 위험한 고백.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어요. 아들이 오기 전에 유진이에게 제 마음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유진이를 온천가로 불렀어요. 12월의 찬 공기와 뜨거운 온천수의 대비가 제 심정과 비슷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신데요.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예뻤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72년간 모르고 살았을까요? 유진 씨, 제가 이상한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따낼 때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는데요. 저는 유진 씨를 사랑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유진이의 눈이 커졌고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었어요. 회장님, 유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도 회장님께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유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늙은 몸에 다시 젊은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회장님 가족분들이 알게 되면 저는 그냥 돈을 노리는 여자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도 곤란해지실 테고요. 유진이가 맞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이성을 잃었나 봐요. 그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유진 씨와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부부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어서 들어가세요. 제가 맞이할게요. 유진이가 급하게 저를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 거. 그녀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불안했지만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도연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크고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유진 씨, 잠시 피해 있으세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유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아들이 뭔가 알고 온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니 도현이와 며느리 수경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도현이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이미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3. 가족의 배신. 아버지, 그 여자가 뭔지 아세요? 도연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유진이에 대한 신상조회 자료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연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아버지야말로 뭐하는 짓이에요? 72살의 20대 여자랑 바람을 피워요? 며느리 수경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그 순간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누가 바람이라고 하느냐? 제가 소리를 지르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노리는 건 돈이에요. 아버지 재산 말이에요. 그만해라.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 수경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유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재산 일부라도 받아내야 해. 우리 엄마 수술비가 시급하거든. 녹음된 유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이게 진짜 유진이 목소리야?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아버지 돈이 목적이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정말 유진이가 저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이 녹음이 조작된 걸까요? 그때 유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도연이와 수경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유진 씨, 이 녹음 좀 들어보세요. 도연이가 핸드폰을 유진이에게 내밀었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음성 분석까지 받았어요. 수경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유진이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녹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도연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 여자 가족 상황 보세요. 어머니가 암 사기예요. 수술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순간 유진이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맞아요. 엄마가 아프세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속인 적 없어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도움이 필요하면 진작 말했으면 되잖아. 저는 회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회장님을 좋아해요. 유진이의 절규 같은 고백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속지 마세요. 이런 수법은 뻔해요.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유진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4. 숨겨진 진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진이는 아들 부부의 압박에 짐을 싸서 떠나겠다고 했거든요. 새벽 2시 저는 유진이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그냥 문을 열어봤어요. 회장님? 유진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저를 속인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회장님을. 유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간 제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유진 씨. 저는 그녀를 꽉 껴안았어요. 72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엄마 수술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녹음도 누가 조작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도현이였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유진이가 아니라 제 아들이었어요. 유진 씨, 혹시 도현이가 유진 씨한테 뭔가 제안한 적 있나요? 그게 사실은 있어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주에 도현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회장님과 가까워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재산 정보를 알아오라고 했거든요. 제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저는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거든요. 유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서 진실을 느꼈습니다. 유진 씨, 저도 진심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 사이가 알려지면 큰일 날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모든 걸 감당할게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와 수경이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버지가 완전히 넘어갔네요. 도연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유진 씨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제가 분노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세요? 창피? 내가 누굴 사랑하든 너희와 무슨 상관이야? 재산 상관이에요, 아버지. 수경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넘어가서 재산을 다 넘겨주면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도 아버지 밑에서 30년간 일했다고요? 그래, 그게 너희 진짜 속마음이구나. 저는 실망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다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 차이가 50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허비할 나이는 지났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5. 음모의 실체. 다음 날 도연이는 더 악랄한 수를 써왔어요. 아버지, 이 여자 과거 좀 보세요. 도연이가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유진이의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는데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여자 대학 때부터 나이든 남자들만 노렸어요. 전부 돈 많은 남자들이고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유진이가 저를 속인 걸까요? 유진 씨,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그건 유진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 순간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우물쭈물하잖아요. 수경이가 승리한 듯 외쳤어요. 회장님,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유진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더 설명해요?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닥쳐라. 제가 화를 내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유진 씨, 끝까지 말해보세요. 저는 대학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과외도 하고 나이 든 분들 댁에서 가사 도움도 해드렸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사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린 분들과 찍은 거예요. 단순한 고용 관계였고요. 거짓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연이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진이가 한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유진이가 당황했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유진 씨.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그분은 제 대학 선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기를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또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믿으시겠어요? 도연이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유진이가 저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모든 걸 조작한 걸까요? 유진 씨, 사실을 말해주세요. 정말로 저를 사랑해요? 아니면 돈 때문이에요? 회장님, 유진이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수경이가 막았어요.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들통났으니까 그만 나가요. 저는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장님을 사랑해요. 유진이가 절규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진실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너희가 이 모든 걸 조작한 거 아니야? 제가 의심스럽게 물어보자 도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버지, 뭔 소리세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너희가 제일 의심스럽거든. 평소에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런 증거들을 들이밀고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이 모든 게 도연이의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 정말 진실만 말해주세요. 저는 유진 씨를 믿고 싶어요. 회장님, 저는 처음엔 정말 일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회장님과 지내면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유진이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6. 운명의 만남. 도현아, 너희들 모두 나가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내 집에서 내 사람을 모독하지 마. 도연이와 수경이가 어쩔 줄 모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결국 그들은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유진이와 둘만 남자,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혔어요. 유진 씨, 저는 유진 씨를 믿어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처음에 저에게 온 이유가 뭐였어요? 유진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처음에는 정말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회장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외로워 보였다고요? 네. 그 큰 집에서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TV 보시고 마치 제 아버지 같았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버지도 회장님처럼 외로우셨거든요. 엄마가 아프시니까 더더욱 혼자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유진이가 저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회장님을 사랑해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의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유진 씨, 저도 정말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회장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연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완전히 넘어갔군요. 도연아, 노크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도연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신감정 신청서였습니다. 뭐? 정신감정?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신다고 법원에 신청할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악랄할 줄 몰랐거든요.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겠다고? 네, 아버지.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지셨으니까 우리가 재산을 관리해야죠. 수경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재산을 노린 계획이었다는 걸요. 유진 씨, 잠깐 나가 있어요. 저는 유진이를 밖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간단해요, 아버지. 그 여자와 헤어지시고 재산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도연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만약 거부하면 정신감정 받으시고 후견인 선임 받으시면 돼요. 그럼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유진이만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줬다는 것을요.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요? 유진 씨한테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녀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지원할 거야. 도현이와 수경이가 당황했어요. 아마 제가 쉽게 굴복할 줄 알았나 봐요. 아버지, 그럼 그 여자와는 헤어지시는 거죠? 그건 유진 씨와 상의해 봐야겠어. 사실 저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악한 자식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 급한 일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별장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해요. 그리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싶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유진이를 깨웠어요. 유진 씨, 저와 함께 떠날 수 있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돈도 명예도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모든 걸 버리고 유진 씨만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거든요. 새벽 5시 우리는 별장을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산골 온천 마을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유진이의 손을 잡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돈도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것을요. 그해 겨울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온천물처럼 뜨거운 사랑과 함께요.